1908년 3월 23일 아침,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해안가. 거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페리. 빌딩 앞은 아직 새벽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동양인이 단단히 붕대를 감은 손을 양복 주머니 속에 깊이 넣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긴장감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가 품고 있는 굳건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명훈. 그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건너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기려 했던 불굴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전명훈이 그토록 기다리던 대상은 다름 아닌 더럼 W. 스티븐스였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일본 제국의 침략 야욕을 대변하며 움직이던 노골적인 친일 외교관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당시 미국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조선인은 미개하며 일본의 보호 통치를 진심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는 조선의 문명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망언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한인 사회 전체를 분노와 격정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전명훈은 이 깊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를 응징하기 위한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붕대 아래에는 작은 권총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티븐스가 탄 마차가 페리 빌딩 앞에 멈춰서고 그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명훈은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권총을 꺼내 스티븐스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총이 불발된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전명훈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명훈은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손에 든 권총의 손잡이를 스티븐스의 머리에 있는 힘껏 휘둘러 가격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건장한 체격의 거구였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전명훈에게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뒤엉켜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분노와 저항, 그리고 외세에 대한 울분이 뒤섞인 그들의 몸싸움은 페리 빌딩 안쪽으로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민족의 절규와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명의 남자가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인환. 그 역시 스티븐스의 망언에 격분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던 또 다른 젊은 한인 애국자였습니다. 장인환은 전명훈과 스티븐스의 몸싸움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겨누고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은 샌프란시스코의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당시 한인 사회가 겪고 있던 절망과 분노를 세상에 알리는 비장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세 발의 총성 중 두 발은 스티븐스의 몸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한 발은 그의 폐를 심하게 찢어 놓았고 다른 한 발은 허리를 뚫고 사타구니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마지막 한 발은 목표를 빗나가 뒤돌아보던 전명훈의 팔에 맞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혼돈과 비극,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을 위한 헌신과 열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건 현장에 몰려든 미국인 행인들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 동양인을 잡아라 고 외치며 전명훈과 장인환을 향해 달려들어 집단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의사는 거친 폭행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현장에 출동한 미국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잠시 속박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거가 아닌 조국을 향한 숭고한 희생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총상으로 인한 그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폐에 발생한 심각한 기흉, 몸 안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내부 감염, 그리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염증은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전신마취 수술 도중 혼수 상태에 빠져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티븐스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외교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외교관이 동양인에게 암살당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배후에 한인 독립운동 조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의 결말은 당시 모두에게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야욕과 이에 저항하는 한인들의 독립의지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명훈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총이 불발되어 스티븐스를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었고 스티븐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총상을 입힌 것은 장인환의 총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전명훈의 행위가 비록 의도된 살인이었으나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반면 장인환은 2급 살인죄를 적용받아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생활 동안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수감 10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재미 한인들은 장인환을 영웅으로 맞이했으며 그의 의거는 해외에서 펼쳐지던 독립운동에 커다란 울림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인들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두 영웅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장인환은 가석방 후 잠시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지만 생활고와 지병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의 삶은 조국을 위한 헌신과 고난으로 점철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명훈의 삶 역시 장인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일본의 추적을 피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름을 맥필즈로 바꾼 채 생계를 위해 온갖 고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조국의 광복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낯선 땅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생을 마쳤습니다. 두 영웅의 쓸쓸한 죽음은 당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겪어야 했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이후 한동안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숭고한 의거는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전명훈과 장인환 두 사람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며 뒤늦게나마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의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훈장 수여를 넘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기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앞에서 울려 퍼진 총성. 불발된 한 발, 그리고 이어진 세 발의 총성은 단순히 스티븐스라는 한 친일, 외교관을 처단한 사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명훈과 장인환, 두 청년의 뜨거운 의지와 용기는 당시 식민 지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조국의 아픔과 자주 독립을 향한 강렬한 염원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총성은 압제에 대한 저항이자
자유와 독립을 향한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고요하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지지만 그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터져나온 총성만큼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고 깊은 울림을 주며 묻고 있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전명훈과 장인환의 숭고한 희생 정신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의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국애와 희생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